안녕하세요. 라이프노트입니다. 오늘 제가 들고 온 주제는 퇴직연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퇴직연금은 한 번씩 말은 들어봤을 거예요. 특히 사회초년생들부터 해서 직장생활은 누구나 한 번씩은 거의 다 하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한 사람이라면 퇴직연금이 퇴직금이 뭔지 얼추 개념적으로는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조금은 달라요. 제도도 좀 다르고, 그러니까 방식이 좀 다른 거죠. 그런데 요즘 보면 MZ 세대들이라고 하는 2030 세대들은 이제 자신의 20대, 자신의 30대가 평생 유지되는 게 아닌데, 나도 곧 퇴직할 나이가 오는데 그거를 모르고 퇴직연금의 중요성을 너무 등한시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발 2030도 빠를수록 더 좋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연금의 개념에 대해서라도 좀 알고 있으면 내가 퇴직을 하는 나이가 되어서 어떻게 앞으로 준비해야 될지가 저는 좀 그려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40대가 됐지만 40대이지만 조금 더 빨리 알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라고 하는 부분들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부분 중 하나가 아마 퇴직연금, 퇴직금에 관련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2030 세대 분들이 조금 더 빠른 나이에 퇴직연금에 대해서 너무 흘려듣지 말고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자,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같으면서 다른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퇴직금이라는 것은 뭐 사전적 의미로는 이래요. 고용의 종료를 사유로, 그러니까 퇴사를 하면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부로서 퇴직 시 전액을 일괄하여 지급하는 게 퇴직금이라고 합니다. 누가? 회사가 갖고 있다가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퇴직금 위험성이 있죠. 왜? 회사가 부도, 특히 이 부도라는 위험성 때문에 퇴직금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퇴직금 관련된 회사가 많이 부도가 되다 보니까 퇴직금 관련한 분쟁 소송이 많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퇴직금을 선택은행에서 적립식으로 쌓아놨다가 안전하게 퇴직 하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취지를 만든 게 요 바로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근데 좀 아쉬운 거는 요 10인 미만의 기업은 아직 의무가 아니라 자율사항이라고 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 네. 그런데 하면 좋죠. 근로자에게. 그리고 기업들한테도 조금의 어드밴티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면 어쨌든 이건 뭐 서로가 다 좋은 거예요. 정말 어드밴티지가 기업에서 없더라도 근로자를 위해서 자신의 주지 못하는 요 퇴직금에 대해서 은행에서 적립해놨다가 주는 거기 때문에 자신도 법적 분쟁 소송, 회사가 자기가 운영하는 회사가 망하더라도 이제 법적 소송에 안 걸리고 더 좋은 거죠. 안전장치로도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가 윈윈할 수 있는 분명한 제도인 거는 맞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무엇인지 알았다면 이제 퇴직연금을 신청해 보러 가야겠죠. 퇴직연금은 간단합니다. 보통은 이제 은행에서, 그러니까 회사에서 지정된 은행을 선택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제 회사 거래은행으로 진행을 하죠. 근데 이제 몇 가지 선택지, 뭐, A, B, C, 몇 가지 세 개에, 네 개 정도? 세 개에서 네 개 정도의 선택지를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꼭 자기의 이제 거래은행이 아니더라도, 너가 하고 있는 거래은행이나 증권사로 진행을 해도 된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잘 따져서 진행을 해보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거는 좀 대동소이하다고 생각을 해요. 별로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어느 은행이나 증권사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다. 네, 큰 손실도 없고 큰 이득도 없을 수 있다라고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퇴직연금을 신청을 회사를 통해서 이제 퇴직연금을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시작인 거죠. 퇴직연금을 신청하려면 DB, DC 이게 뭔지 결정을 하라고 합니다. DB는 뭘까? DC는 뭘까? 처음에 잘 몰라요. 찾아봐도 모르고 들어도 잘 까먹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좀 헷갈리지 말아야 하게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일단 DB는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퇴직 후에 수령할 연금액이 사전에 정해진 방식을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DC는 확정기여형이라고 해서 회사가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해주고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방식을 DC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퇴직 후에 내가 퇴직 사이가 뭐 60세라고 칠게요. 그럼 60세에 퇴직을 하고 이거는 현재라고 칠게요. 현재. 자, 요거는 약간 DC는 약간 현재 기준에 맞춰 있는 거고 그리고 요 DB는
내가 은퇴할 시점에 맞춰져 있는 연금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60세까지 한 회사를 다닌다고 쳤을 때 내가 과연 좀 연봉이 좀 높아짐으로써, 그리고 회사가 연봉도 잘 올라가고 내 능력을 많이 발휘해서 조금 연봉이 많이 받고 싶다,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한다면 아마 DB가 좀 더 유리할 거고, DC는 조금 내가 그에 비해서 연봉이 좀 적을 것 같다라고 하면 현재 시점의 기준으로 정하는 게, 적립금을 운용해서 오히려 수익을 좀 올릴 수 있는 게 그 차이를, 갭 차이를 좀 메꿀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정확히 그 어떤 유형이, 어떤 삶이 맞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은퇴 연령을 50에서 52세로 평균 가져갔습니다. 뭐 빠른 곳은 49세가 은퇴하는 곳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직장 은퇴 나이입니다. 뭐 평균 55세라고도 하는데 저는 이거보다 요즘은 더 빨라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DB랑 DC는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하느냐, 지금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퇴직금은 내가 퇴직할 때 연봉 마지막 3개월 기준 때문에 3개월 기준으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당 직장에서 은퇴할 때쯤 연봉이 높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DB로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고요. DC는 내가 퇴직할 때 연봉이 좀 적을 것 같다라고 계산되는 사람은 직접 운영해서 내가 수익을 내겠다, 요게 더 방식이 낫다라는 것은 DC형이 좀 맞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DB와 DC가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연봉이 많이 차이가 난다, 뭐 진짜 은퇴했을 때 시점에 연봉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내가 처음 신입사원 때보다 은퇴할 때 시점이 연봉 차이가 더 크게 났다, 근데 3천에 시작하는데 8천에 끝났다 하면 당연히 DB가 조금 더 유리할 거고요. 근데 내가 3천에 연봉 신입사원 시작했지만 은퇴해봤자 한 5천 정도에서 끝날 것 같다 라고 한다면, 5천 6천에서 끝날 것 같다라고 하면 뭐 DC가 더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직접 운영해서 그만큼 오히려 수익률을 더 내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퇴직금으로. 하지만 이거는 뭐 정답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많이 이제는 DC를 많이 좀 선택을 의외로 한다라는 거죠. 자, 한국은 그러면 노인 빈곤율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은 노인 빈곤율을 따졌을 때 높은 편에 속하고 한때 1이라고 들었을 정도로 아마 심각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이 노인 빈곤율이라는 건 뭐를 의미를 하냐면, 나라가 빈곤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노인들이 쓸 돈, 수입이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돈이 언제 끊긴지 잘 생각해 보자고요. 노인 빈곤율이라는 건 이런 거죠. 우리가 국민연금을 언제 받죠? 보통 65세가 돼서 노인 연령이 되면 이제 65세가 되는 거죠. 그때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한 게 퇴직하는 게 50에서 52세, 52세라고 칠게요. 52세 은퇴 퇴직을 하면 요 사이, 52세부터 65세 사이에 내가 돈이 끊긴다라는 거예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로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높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른 주요 국가들은 노인 빈곤율이 없나요? 거기는 뭐 노인들 다 부자인가요? 그 말이 아니죠. 다른 나라들도 노인 빈곤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 기간이 적고, 그리고 요 연령 퇴직 은퇴 나이도 더 많기 때문에 기간도 끽해봐야 연금 받을 때까지 뭐 3, 4년, 5년 분이 안 되고, 그리고 더 금액도 더 높은 편입니다, 수입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요걸 커버하지 않는다면, 요걸 커버할 수 없다면 우리가 노인돼서 돈이 없는 이유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50세, 55세, 60세 2030들이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멀어 보입니다. 네. 생각보다 엄청 빨리 올 거예요. 항상 준비를 우리는 이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한 회사에서 퇴직 은퇴를 하지는 않죠. 그런데 네, 이직도 트렌드다 하면서 출세처럼 옮겨 다닙니다. 오히려 한 회사를 오래 다니면 바보 취급을 좀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회사를 더 다니고 싶어도 오히려 주변 사람들 때문에 이직하는 경우도 사실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 좀 깜짝 놀랐네. 그만큼 성실하거나, 요즘 말로는 성실하거나 노력한다는 말이 좀 촌스러워졌을 정도로 한 회사에서 오래 다니는 게 쉽지가 않고 분위기도 그렇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노후 준비를 해야 되냐? 퇴직연금으로 분명히 준비하라고 했는데 한 회사에서 계속 다니지 않으면 요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는 거냐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한 회사에서 2년 정도만 다니다가 이직을 했다도
퇴직연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우리가 말로만 듣던 이 IRP 계좌를 개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회사에서 2년 다니고 B라는 회사에서 3년 다녀서 C라는 회사를 옮기고 그리고 또 D라는 회사로 또 옮겼어요. 그때 내가 갖고 있던 퇴직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쭉 유지하는 방법은 요 IRP 계좌를 계속 들고 개설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은퇴할 아까 52세까지 쭉 해지하지 않고 갖고 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철새처럼 옮겨 다녀도 해지 않고 IRP 계좌로 충분히 유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꼭 퇴직연금은 드는 잘못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좀 이해를 잘못하신 게, 그래도 나는 퇴직금을, 이렇게 한 번에 목돈이 들어온 이 퇴직금을 계속 유지하는 게 좀 좋다. 퇴직연금보다는, IRP 계좌 이런 것보다는 그냥 한 번에 일시불로 받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요 일시불을 받는 거는 단점이 더 많아요. 장점보다는. 일단은, 회사가 부도날 위험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는, 내가 한 번에 써버릴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어요. 퇴직연금은 되도록 오래 들고 있고 깨지 않는 게 핵심인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깨지 않는 선에서 들고 있는 선에서의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걸 내가 은퇴하지 할 때까지 갖지 못하고 있는 게 이게 가장 큰 단점인데 요즘 세대들이 제발 요거는 꼭 한 곳에서 50세, 55세까지 일하지 못하더라도 옮기더라도 IRP 계좌로라도 계속 갖고 있으려고 하는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절대 깨지 마라. 왜? 퇴직금은 보통 퇴직 후에 나를 위한 선물이라면 해외여행, 명품 같은 거 많이 삽니다. 보상 심리를 절대 적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퇴직금을 일시금을 찾는다는 게 저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요걸 일시금으로 찾아버리면 이게 이제 퇴직연금이라는 게 퇴직금 이런 게 보통 50세까지 끌고 가면 되는데 20대, 30대에서 보통 퇴직할 때마다 찾았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는 세금 생각을 못 해요. 그리고 해봐야 뭐 세금 뭐 50만 원, 100만 원 나와. 이 정도면 내가 내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퇴직금이 나중에 50세가 넘어서 만기가 돼서 정말 퇴직연금이 50세가 돼서 찾으려고 할 때 그때는 세금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깨는 게 아니라 좀 더 들고 있다가 세금 감면을 받고 보통 찾습니다. 그런데 2030 세대들이 이제 퇴직금을 50세까지 계속 갖고 가지 못하니까 이제 20대 때, 30대 때 얼마 안 되는 돈을 계속 깨면서 쓰는 게 문제다. 퇴직금은 절대 일시금을 찾지 말아라. 저는 이게 좀 핵심인 것 같고요. 그래서 연금은 항상 세금 혜택을 연관지어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 세금 혜택이 굉장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쳐서 요 900만 원 이상 공제가 상향이 됐죠. 그러니까 총 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일 때는 16.5%를 떼고 그 외에는 13.2%를 떼서 절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즉 9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것은 900만 원에다가 내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면 16.5를 곱해서 148만 원이 나오죠. 요만큼을 공제를 하고 절세를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요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하게 되면 더 이득이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수령한다고 해놓고 10년 이상 이걸 깨지 않고 유지하면 최대 40%까지 세금 감면을 해줄 수 있다. 그러니까 퇴직연금은 제발 이거는 부탁인데 잘 모르시더라도 그냥 들고 있는 게 낫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서 퇴직연금을 바로 찾아 써야지. 절대 이게 퇴직연금의 핵심인데 바로 찾아 쓰는 순간 앞서 말씀드린 모든 것들이 물거품 됩니다. 퇴직연금은 핵심은 뭐다? 절대 깨지 않고 있는 거다. 깨지 않고 오래 들고 있는 게 그래서 세금 혜택을 다 받고 그 다음에 찾는 게 퇴직연금의 핵심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퇴직연금은 되도록 50세까지 깨지 마시고 50세, 52세, 막 55세 돼서 퇴직을 하셔서 퇴직연금이 나왔으면 다른 걸로 또 먹고 살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깨서 이걸로 당장 뭐 생계 유지할 생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 보고 깨라. 요게 핵심인 것 같고요. 정리해보면 이런 거예요. 퇴직연금도 이제 주식 투자처럼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찾지 않고 계속 돈을 불려나갈 수 있을지를 연구해라 라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회사로 이렇게 번 돈 막 몇백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까지 코인 투자를 쉽게 합니다. 주식이든 코인이든. 그래서 쭉 올라가거나 마이너스가 돼도 언젠가 오르겠지 하면서 정말 무한한 애정과 무한한 관심을 가지면서 코인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근데 퇴직금 내가 영혼과 맞바꾸면서 내 시간과 맞바꾸면서 다닌 회사에 대한 요 퇴직금, 퇴직연금에 관해서는 그냥 손을 놓고 무관심해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손을 놓고 무관심하다라는 거는 이게 그냥 1%도 안 되죠, 아마? 1%도 안 되는 이런 적립식 그냥 뭐 ATM 기계처럼 돈을 넣었다 뺐다만 하는 그냥 계좌에 넣어놓고 가만히 냅둔다. 이것도 퇴직연금도 계속 불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언가 투자를 하고 그래서 주식 투자하듯이 늘려나가는 옵션들을 계속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고 가만히 냅두니까 그리고 내 퇴직금이 얼마 안 되니까 이건 나중에 급할 때 그냥 찾아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대로 냅둔다는 함정이 있는 것 같아요. 절대 나의 퇴직금, 나의 시간과 맞바꾼, 영혼과 맞바꾼 요 회사 시간으로 환산한 내 돈을 절대로 퇴직금을 세월을 낭비하지 마시고 무관심하게 흘려보내지 마라. 그래서 투자를 모르거나 깜빡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국에서는 이런 옵션이 있죠. 바로 디폴트 옵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특히 요 DC 확정기여형 방식 같은 경우에는 뭐 운영을 할 줄 모르거나 깜빡했을 경우 이 일을 자동으로 투자자 성향, 그러니까 과거가 내가 요 DC 퇴직연금을 가입해보자면 알 거예요. 다 처음에 가입할 때 이런 조사들을 합니다. 내가 투자 성향이 뭐 과감한지 아니면 안전형을 추구하는지 수익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리스크가 큰 수익을 추구하는지 아니면 리스크가 아주 적더라도 아주 안전한 상품을 추구하는지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가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거값, 투자자 성향의 과거값을 보고 알아서 적당한 종목에 투자를 해주는 옵션이 바로 요 디폴트 옵션이다. 그래서 이제 내가 DC 확정형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냥 몰라서 가만히 냅두면 기존에 했던 방식에 그대로 부합하는 상품들, 그러니까 위험성이 적은 이런 상품을 계속 했었다면 위험성이 적은 그 종목에 맞게 계속 투자를 해서 뭐 1%, 2%씩 조금씩이라도 나의 퇴직금을 갖고 수익을 내주는 그런 옵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폴트 옵션이 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401k라고 한때는 수익률이 7%, 8%, 9%까지도 올라갔던 적이 있는 미국 퇴직연금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시장과 좀 다른 게 뭐냐면 요 미국 퇴직연금은 주식 시장으로까지 연계 투입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저희는 요 디폴트 옵션은 주식으로 연결될 수가 없어요. 한국은 그럼 투기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요 퇴직연금이 주식시장에서도 같이 굴러갈 수 있게 하면 자본시장이 좀 더 볼륨이 커지고 거기에서 우리가 나중에 세월이 지난 후에도 이 물가라든지 이런 충분한 갭 차이를 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안전적인 투자 방식의 그런 뭐 주식이라면 그런데 전혀 그런 건 없이 너무 은행에서 한정적인 옵션으로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사실 수익률적으로는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퇴직연금 갖고도 부자가 됐다는 이제 기사를 볼 수 있을 정도로 요 미국 퇴직연금으로 내가 회사로 다녔던 요 퇴직연금으로 어떤 상품을 정하면 그게 주식 시장으로 흘러가다 주식을 사고 팔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한때는 요 미국의 퇴직연금이 수익률이 7에서 8%까지도 갔다. 한국은 아직 퇴직연금이 미국처럼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교적 안정적인 종목에만 투입이 되어서 운영된다는 점, 한국은 그게 좀 아쉽고 좀 개선되어야 될 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번 들고요. 그래서 이제 좀 결론을 종합해 보면 한국은 이제 과거부터 지금까지 퇴직금 제도를 살펴보면 퇴직금 수령으로 인한 물가의 갭 차이라든지 현금 가치가 이제 차이가 날 거 아니에요. 이걸 보완하기에는 아직 좀 어려운 상태의 수준이다. 미국같이 꼭 주식이 아니더라도 퍼센테이지도 그렇고 금리도 그렇고 좀 개선해야 할 필요가 좀 몇 개가 있어는 보이는데 어쨌든 요런 거에 현금 가치라든지 이런 물가는 적어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내가 퇴직했을 때 요 퇴직금이 좀 커버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은 요게 조금 보완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것 같고요. 그렇다고 퇴직금을 좀 우습게 알고 관심 없게 두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간에 찾아서 자신에게
열심히 노력한 자신을 칭찬해 준 건 좋은데 꼭 거기에 보상 심리를 작용시켜서 그 힘들게 번 퇴직금을 제발 일시불로 중간중간에 찾아서 쓰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컨텐츠를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분들은 퇴직연금을 끝까지 이제 유지하시는 분은 있고, 세금 감면까지 꼭 유지를 해서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제발 2030 세대 여러분들은 요 퇴직금을 중간에 어느 회사를 다니다가 퇴직금이나 퇴직연금을 하는 회사를 다녔다면 요 퇴직연금을 중간에 절대 찾지 말고 내가 50세 금방 옵니다, 여러분. 지금 25살이라도 50세 금방 오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 퇴직금으로 나의 부족한 요 노후 부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갭 차이를 채울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해보면서 퇴직금을 조금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